앞에 부분은 뭐 크게 반복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자, 지금 할 부분은 공식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자,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자,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은 역수관계로 있죠. 어림셈법에는 성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다 있어요. 자, 위에 그 밑에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죠. 자, 분모 분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요것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결과값을 보고 없어요. 가유순세죠. 가능 총소득 유. 자, 결과를 할 때는 이 값을 이용해야 된다 했어요. 분석할 때는. 그래,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유순. 자, 이거는 총소득이고 이거는 순소득이죠. 이 두 가지 용어에서는 뭐가 붙어요? 소득이라는 용어가 붙었어요. 그다음에 세세.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있죠. 자, 요것을 두 가지 결과를 나눠서 자, 선을 끊는다 했어요. 자, 요까지는 우리가 투자 금액이 여기에서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 현금 넘어갈 때 차감되는 것이 부채 서비스죠. 부채 서비스라는 건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이죠. 그럼 부채를 갖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투자 금액이 총 투자 금액을 의미한다 했죠. 그러면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 결과,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 결과, 이거를 수익률법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부채를 갖고 넘어갔으니까 총 투자액에서 융자를 빼고 남는 돈은 지분이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는 부채를 갖고 넘어갔으니까 무슨 투자액이다? 지분 투자액이죠.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를 나누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분모 분자 요것을 나눈 거죠.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수익률법이라 했죠. 수익률이 됩니다. 투자액에 대한 소득이니까. 그럼 이 수익률은 우리가 뭐 할수록 좋습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비교는 앞에 있는 수익률과 뒤에 있는 수익률이 있죠. 앞에 수익률 결과가 더 크다라고 했죠. 자, 수익률은 앞에 값이 더 크다라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읽을 때 총자산 회전율이시고 이런 총투자 수익률, 종합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읽고요. 이거는 세후 수익률 이렇게 있어요. 수익률 용어가 힘드니까 수익 용어는 좀 복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총자산 회전율, 그럼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자, 이거 두 개 비교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합니다. 이 수익률과 이 수익률은 비교할 수가 없다 했어요.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 같은 거 두 개 비교하고 분모 같은 거 두 개 비교해야 돼요. 앞에 수익률이 뒤에 수익률보다 크다. 앞에 수익률은 뒤에 수익률보다 크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분모 분자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모가 되고 결과값은 분모가 되고 분자값이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이 되죠. 자, 이것도 위에 가니까 세세와 관계 있는 거는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이죠. 투자액이 됩니다. 요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분모 분자 위치가 가겠죠. 이거를 성수법이라 했죠. 자, 성수법은 몇 배입니까 하는 거죠. 몇 배입니까? 자, 그럼 성수는 이것이 낮을수록 좋다. 자, 그럼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으면 이 두 개가 역수관계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성수로 부를 때는 결과값만 알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결과 용어가 총소득이죠. 그럼 총소득 성수. 이거는 순영업소득이죠. 순소득 성수. 자, 성수는 뒤에 값이 크다. 수익률이 앞에 결과가 크다면 성수는 역수니까 뒤에 값의 결과가 크다. 자, 이거는 세전 현금 수지 성수, 세후 현금 수지 성수를 읽으면 돼요. 성수는 뒤에 값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역수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역수관계. 요렇게 이거와 역수죠. 그럼 총자산 회전율과 총소득 성수가 역수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과 순소득 성수가 역수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과 세전 현금 수지가 역수관계고요.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과 세후 현금 수지 성수가 역수관계입니다. 자, 역수관계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역수관계끼리 역수는 곱했을 때는 역수관계끼리 곱했을 때는 결과는 1이 된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곱했을 때 1이 됩니다. 곱했을 때 1이 된다. 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11페이지 두 번째 팁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자, 비율 분석법에서 아까 대부 비율은 앞에서 이미 했죠. 대부 비율 하면 뭡니까? LTV 뭐 하면 뭐 부동산 가치에 대한 비율이죠. 자, 지분 비율 이미 했고요. 부채 비율까지는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 부채 감당률, 공실률, 영업경비 비율, 채무 불이행률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기서 뭡니까? 역시 가, 공, 기. 자, 가유 있습니다. 가유, 순, 세가 있는데 요 결과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이 사이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요. 이 사이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요. 이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이론할 때 비웠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뭡니까? 공실이죠. 요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마이너스는 영업경비죠.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의 마이너스는 부채 서비스이죠. 세전과 세후 사이에는 영업소득세죠. 각 결과 사이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묻는 것이 부채 감당률 있어요. 부채를 감당한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 요 공식 부가 들어가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부. 그럼 부채 감당률 앞에 있는 결과는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순부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아요. 그럼 분모 분자 값이니까 기준은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좋다 하는 거죠.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이 마이너스인가 비용이죠. 비용보다 클수록 좋다 하는 거죠. 1보다 크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채무 불이행률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 있어요. 채무 불이익률 낮아서 좋은데 여기서 채무는 반드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요. 자, 여기서 지급해야 될 금액은 공시는 지급액이 아니고 영업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 두 개 마이너스는 빌린 돈이 있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영업경비로 반드시 지급한다. 그럼 요 지급액의 앞에 소득은 뭡니까? 유효총소득이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소득, 채무를 갚아야 될 이익의 앞에 소득은 유효총소득이죠. 그래서 이때 분모가 소득, 분자가 비용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유효총소득이 비용은 영업경비하고 플러스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비율을 채무불이행률이에요. 이거는 낮을수록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입니다. 자, 이것도 영업경비는 적을수록 좋죠. 영업경비가 이것이 영업경비죠. 영업경비 앞에 있는 소득이 유효총소득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소득, 분모는 소득, 분자는 비용. 그 소득은 영업경비가 어디 다음이 결과냐 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 결과니까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를 비담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공실률. 공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공실이죠. 그럼 공실 앞에 있는 결과는 가능총소득이죠. 자, 그래서 만약 공실률 물었습니다. 공실률은 뭐와 무엇을 관다? 소득과 비용입니다. 그 소득은 공실 앞에 있는 결과는 가능총소득이죠. 이 가능총소득에 대해서 공실 금액. 그러니까 이 공식을 하나하나 분리지 하지 말고 그거를 묻는 앞에 소득을 가지고 이용한다. 그것을 묻는 앞에 소득을 결과로 묻는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공식 하나하나 낱개로 암기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럼 이게 쉽게 다 공식 암기됐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성수법과 수익률법 이것도 됐어요. 자, 35번 문제 볼까요? 35번에 보면 다음에 제시된 내용으로 계산한 것 중 틀린 것은 있어요. 단 소수 둘째 자리에 반올림하세요 있어요. 근데 밑에 묻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당 상수는 종합하는 율은 또 뒤에 보니까 뭐가 됐나요? 세전 현금 수지 성수는 지분 배당률은 그다음 순소득 성수는 이래 물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뭐를 묻고 있는가요? 할 때 수익률법, 성수법을 묻고 있는 결과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때는 세로로 말고 가로로 하란 말이죠. 비율 분수법 문제가 나올 때는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내려가요. 그럼 가로에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 유, 순, 세를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가유 순세 이렇게 쭉 꺾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다음에 간단히 총 적고 요거는 지분 적고 요것도 지분 적고 총 적어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지문에 제시된 것을 저분들 일단 적어보세요. 기억이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라 했죠. 아니고 35번 오른쪽 하단 부분에 갑은 현금으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현금으로 8억을 투자해서 순영업 소득이 연간 1억 4천만 원이다 라고 했고요. 되나요? 현금 8억을 투자해서 순낸 것은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1억 4천이 났죠. 1억 4천만 원 얻었어요. 자, 저당 지불액이 있어요. 저당 지불액이 연간 얼마 됐습니까? 예, 6천만 원이 냈어요. 그러면 이 저당 지불액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순영업 소득과 세전현금 수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죠. 이게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라고요. 이것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자, 그리고 부동산을 20억에 구입했다. 그럼 20억이 뭡니까? 총 투자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20억. 부동산 구입액이 20억이죠. 그럼 20억이 총 투자 금액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억 투자 금액에서 현금으로 8억을 투자했다 하는 것은 20억 중에서 얼마? 8억은 본인 돈을 투자했다는 거고요. 자기 지분만 8억이고 12억은 빌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투자에 적용된 대출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저당 상수를 구하는데 저당 상수는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자, 첫 번째 1번 저당 상수는 뭐와 관련되냐 이것만 알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아주 중요하게 자주 사용된다 했죠. 저당 상수는 빌린 돈 융자액이 있고요. 그 융자액에 뭐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해서 뭘 계산한다? 원리금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됐나요? 그럼 저당 상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두 개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은 계산 있어요? 없어요? 자, 요 6천만 원이 아까 부채 서비스죠? 6천만 원. 이게 원리금이라고요? 그럼 6천만 원이 원리금이고 됐죠? 원리금이고 그럼 융자 받은 금액은 총 투자 20억 중에서 8억이 내 현금을 투자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2억입니다. 되나요? 결과적으로 저당 상수는 요거를 나누면 되겠죠. 6천만 원 나누기 얼마? 12억을 나누면 됩니다. 6천만 원 나누기 12억은 나옵니다. 그럼 오란 숫자가 나오죠? 오란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0.055. 그럼 비슷한 차니까 0.65 맞게 되죠. 1번 맞습니다. 자, 2번 종합자본환원율입니다. 자, 2번은 종합자본환원율은 뭐와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총 투자 금액과 순영업 소득을 비교한 거죠.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을 나눈 거죠. 그래서 1억 4천을 20억을 나누죠. 그럼 7을 넣죠. 7이 나오니까 0.07 맞죠? 7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세전 현금 수지 성수 났어요.
세전행금수지 성수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세전행금수지 성수죠. 그러면 이거를 세전행금수지액을 가는가 1억 순영업소득 1억 4천에서 6천만 원 부채 서비스를 빼니까 되나요? 1억 4천에서 6천만 원 빼니까 세전행금수지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8천. 1억 4천에서 8천. 그래서 세전행금수지는 8천만 원이고 지분투자액은 여기서 8억이죠. 그럼 8억 나누기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10이 나오죠. 10. 되나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이 말이죠. 자, 4번은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배당률은 이것이 지분 배당률이죠. 그럼 지분 배당률 8억이 지분 투자액이고 방금 여기서 산출해낸 것이 세전행금 수지 성수죠. 그럼 1이 나오죠. 1. 8천만 나누기 8억이니까 0.1, 10% 나오죠. 0.1, 10%가 나오죠. 자, 4번 순소득 성수. 순소득세는 이렇게 한 것이 순소득 성수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1억 4천이고 총 투자액 20억이죠. 20억. 그럼 20 나누기 14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 나누기 14를 하면은 비슷한 답이 나옵니다. 14.3이 나오더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 낼 때는 그냥 기본값을 가지고 요렇게 적어 놓고 문제 푸는 거다. 가유순세. 됐나요?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 36번. 자,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 알아야 되고 가유순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 풀 때는 아직 익숙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본 문제 풀 때도 이거를 먼저 풀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시간 일반 사람이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본인이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하면 이거 풀지 말라고요. 네? 다른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자, 36번 문제. 자, 36번은 다음은 어림셈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분명히 어림셈법 났잖아요. 그럼 어림셈법을 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한다? 똑같이 적어요. 어림셈법 났을 때 유, 순, 세 적어놓고 가운데 두 개 있고 요게 간단하게 총 투자 금액과 그 다음에 지분 투자 금액을 적고 이렇게 하면 수익률 개념이고 자 이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보니까 총 투자금이 올라갔죠. 지분 투자금을 배열했죠. 이렇게 하면 성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 적어 놓으면 문제는 빨리 푼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만 틀리죠. 요거 수익률법과 성수법을 어림셈법이에요. 우리가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것은 아까 4개밖에 없었어요.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합협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순행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평가회수기간법 이 4가지만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합협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림셈법은 1년분의 결과를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은 일반적으로 순소득 성수가 총소득 성수보다 크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다? 순소득 성수고 이거는 총소득 성수죠. 총소득이고 순소득이죠. 그러면 수익률은 어디 크고 앞에 결과가 크지만 성수는 뒤에 결과가 크다 했죠. 네? 그러면 순소득 성수가 총소득 성수보다 크다 이 말이야. 맞고 그 다음에 세후행금수지 요거는 세전행금수지고 세후행금수지요. 그 성수는 어디까지 크다? 뒤의 결과가 앞의 값보다 크다. 수익률은 앞의 결과가 뒤에보다 크다.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 그래서 2번이 맞죠? 자, 3번은 순소득 성수는 자, 이것이 순소득 성수죠. 순소득 성수의 분모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영업소득과 총투자액을 나타낸다.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다 말이죠.
근데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횟수 기간이라 한다. 자, 이 순소득 성수 공식이 뭐라고요? 네, 자본 횟수 기간이라 한다고요. 그럼 자본 횟수 기간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는 작을수록 좋은 거지 클수록 좋은 거는 아니죠. 이해합니까? 예.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데 기간이 짧아져 좋은 거지 클수록 유리하다. 틀리죠. 4번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배당률은 뭡니까? 이것이 지분 배당률이죠. 그럼 지분 배당률은 수익률이죠. 분자는 세전 현금 수지, 분모는 지분 투자액과 관계되어 있죠. 근데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자, 이 지분 배당률은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역수 관계가 아니고 세전 현금 수지와 역수죠. 역수 관계. 예, 그래서 틀렸고 조소득 성수입니다. 조소득이 뭐라고요? 총소득이라고요. 조가 무슨 뜻이다? 총. 그럼 이것이 총소득 성수죠. 이 총소득 성수는 총투자액을 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총수로 나눈 거 맞아요. 근데 종합하는 율과 역수 관계가 아니고 뭡니까? 총자산 회전율과 역수죠. 이해됐나요? 이거 두 개가 역수죠. 이거는 총자산 회전율이고 총자산 회전율과 총소득 성수가 역수고 종합자본 환원율과 순소득 성수가 역수고 지분 배당률과 세전 현금 수지가 역수고 세후 수익률과 세후 현금 수지 성수가 역수다. 이것만 익히면 이 문제는 그저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 났다 하면은 무조건 가유 순세 적어놓고 총지지.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소총이라 했죠. 소가 들어가는 거 총소득 순소득은 총투자액과 관계 있는 거고 세지 세전 세사라고 하면 그런 지분 투자액과 관계 있는 거다. 소총세지. 소득과 관계 있는 거는 총투자액과 관계 있고 세가 관계 있는 거는 지분 투자액과 관계 있다. 되나요? 소득은 총투자액과 관계 있고 세전 세후는 지분 투자액과 관계 있다. 이해를 하면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은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내용이고요. 가장 옳은 것은 있어요. 단 원리금 균등 상한 조건으로 가정하며 저당 상수는 5%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분 투자액이 있고요. 저당 투자액이 있고 유효조 소득이 있고 순영호 소득이 있어요. 아래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순소득 성수도 있고 뭡니까? 비율도 있죠. 똑같은 겁니다. 비율 분석법을 묻던 성수법, 수익률법, 성수를 묻던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하나하나 볼 필요가 없고 무조건 뭘 그려야 된다? 가유 순서를 무조건 그려놓고 적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유 총소득 결과죠. 순소득 결과죠. 세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 결과죠. 두 개의 결과에서 가운데 내리고 자, 요거와 요거는 총소득 소득이죠. 소득과 관계 있는 투자액은 총투자액과 관련돼 있고 세전과 세후와 관련된 건 지분 투자액과 관련돼 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지문에서 지분 투자액이 얼마나 있어요? 2천만 원. 제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무조건 잡아였고 문제를 풀어라. 지분 투자액 2천만 원. 저당 투자액 있죠? 그럼 저당 투자액이 8천만 원. 그럼 지분 투자가 저당 투자가 합하면 총 투자액이죠. 그럼 1억. 이해됐나요? 저당 투자액이 8천. 지분 투자액이 2천. 그럼 총 투자액은 1억. 이렇게 되죠. 자, 유효 초소득이 1200. 요 결과가 1200 되어 있고 그다음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 됐어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 풀어라. 자, 그러면 순소득 성수. 자, 순소득 성수는 이것이 순소득 성수죠. 분모 분자. 그럼 이 결과 1000만 원 있죠. 총소득은 방금 여기서 끌어냈죠. 그럼 1억이죠. 이것이. 그럼 나누면 얼마? 10이 나오죠. 10. 되나요?
그럼 틀렸죠? 5가 아니고 얼마다? 10이다. 10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1번은 10이 됩니다. 2번은 목표를 둔 해수 기간은 몇 년? 7년입니다. 그럼 투자를 선택합니까? 자, 1번 순소득 성수는 곧 뭐를 의미합니까? 자본 회수 기간을 말하죠. 그러면 목표 회수 기간은 7년은 뒀는데 자본 회수 기간은 10년이니까 목표 회수 기간보다 길죠. 그럼 목표보다 더 길어졌죠. 그럼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본 회수 기간이 순소득 성수는 곧 자본 회수 기간을 말한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요. 근데 목표를 둔 기간은 7년인데 7년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그럼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40%다. 자, 채무 불이행이라 했죠. 채무는 어느 것을 한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값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지출해야 될 금액이 이 두 가지라고요. 이 두 개 결과 앞에 있는 것이 유효총소득이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얼마? 12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경비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알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 경비를 끊어낼 때, 자, 여기서 요 경비 끊어낼 때 지금 현재 요 경비에서 1000만 원 됐죠? 그럼 요거는 200만 원 알 수 있죠? 얼마를? 1200만 원에서 유효총소득이 1200만이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요것이 여기서 차감하니까 영업경비는 2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부채 서비스가 지금 제시된 게 없죠. 부채 서비스가 제시된 게 없잖아요. 그럼 부채 서비스가 제시돼야 되는데 지분 투자액이 있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지분 배당률이 30%다. 지분 배당률이 몇 프로라고요? 30%다. 자, 지분 배당률은 30%다. 지분 배당률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지분 투자액과 세전 현금 수지를 알아야 되겠죠. 되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요 금액을 끌어와야 돼요. 요 금액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문제지문에서 저당 상수가 줬어요. 뭐 주었다고요? 저당 상수. 자, 그럼 저당 상수는 어디 곱하는 거다? 빌린 돈. 융자액입니다. 융자액이 아까 얼마? 8천만 원 빌렸죠. 됐죠? 8천만 원 곱하기 무슨 상수? 저당 상수입니다. 저당 상수 몇 프로 됐어요? 5%. 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원리금이죠. 그럼 5, 8, 40이니까 400만 원이죠. 그래서 요거 4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해결됐죠? 자, 그러면 요 두 개 지금은 1200만 원이고 200만 원, 4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 되죠. 채무 불이행률은 2분의 1이 되죠. 그럼 0.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2천만 원이 지분 투자액이 있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 1000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 400만 원을 빼니까 최저임금 수지는 600만 원 오겠죠. 그러면 600만 나누기 2000이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3. 그래서 30%가 내죠. 지분 배당률 30% 되나요? 지분 배당률 몇 프로? 30% 됩니다. 그 답은 지분 배당률 30%인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순영업 소득이, 자, 이것이 순영업 소득이 아까 제시됐죠. 예, 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400만 원이죠. 이걸 감당이 부족하게 된다 아니고 소득이 지불의 소득이 비용보다 크죠. 소득이 비용보다 크죠. 그럼 감당이 부족하게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부채 감당률은 소득 순부가 되죠. 순영업 소득은 1000만 원이고 내가 부채로 원리금 상환액은 400만 원이죠. 되나요? 그러면 428, 450, 2.5가 되죠.
부채 갚는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면 안전하죠. 충분히 감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8번.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자유순세.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문제 풀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다른 사람은 아예 뭡니까? 이거를 익숙해지면 바로 공식을 대입해서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야 뭐 자체를 문제 못 풀어낸다. 이 문제는 오로지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자, 38번은 다음 중 투자안으로 선택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거는 투자 결정입니다. 투자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이 초기 투자비가 2억이 있고 순행가가 1억인 경우입니다. 했어요. 자, 곤란한 게 초기 투자비가 2억이고 초기 투자비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1번은 일단 뭡니까? 순행가가 있죠. 순행가가 1억이라는 것은 남은 것이 있다 말이죠. 순행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유입행가가 유출행가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 한다? 투자를 하는 거죠. 순행가가 플러스라는 것은 남은 것이 있으니까 무조건 투자를 결정해야 되죠. 순행가가 0보다 클 때는 투자하고 순행가 0보다 적을 때는 투자하지 않는다. 순행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은 순행가가 0보다 클 때는 투자한다. 이거 알고 있느냐 하는 거고, 2번은 수익성 지수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거죠. 그럼 나눈 값이니까 기준이 뭐죠? 1이죠. 수익성 지수는 순행가는 차감하는 값이고 차감한 결과 0보다 크면 이익이 되는 거고 수익수는 나누는 것이니까 기준이 1이죠. 그럼 수익진주가 1보다 큰 1.1이니까 투자를 하게 되겠죠. 됐나요? 지금 정신없나요? 순행가는 차감해서 구하는데 순행가는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적으면 투자하지 않고 수익수는 나누는 거죠. 1보다 크면 투자하고 1보다 적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자, 세 번째.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10%고 있어요. 내부 수익률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부동산 자체의 수익률이다. 다르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 의미다 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 곧 뭐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뭐다? 내부 수익률. 그러면 무위험률 5%, 위험 할증률 3%, 예상 인플레이율 4%라는 것은 이거를 뭘 제시한다? 요구 수익률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인 5%에다가 위험 할증률인 3%를 더하고 그다음 인플레이는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므로 갑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전체가 몇 프로다 하는 거죠. 7%, 12%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크니까 투자를 기각한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죠. 그 말대로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되나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아야 투자를 하죠. 투자 가치가 적으면 그 말대로 투자 가치가 높으면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낮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목표 회수 기간은 몇 년인데 15년인데 자본 회수 기간은 10년이죠.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은 목표로 둔 회수 기간보다 짧아야 되는데, 그죠? 짧아야 되는데 짧으면 투자를 하고 길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럼 목표 둔 회수 기간은 15년이라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 자본 회수 기간은 10년이니까 목표 기간보다 짧죠. 그럼 투자를 한다 하는 거죠. 요 이론들, 투자 판단하는 기준을 요 내용들을 순행가법을 가지고 수익성 지수법을 가지고 되나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 문제와 그 다음에 회수 기간, 목표 회수 기간과 자본 회수 기간을 비교해서 전부 다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10번은 융자 가능 가액인데, 융자 가능 가액,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정부가 제공하는 LTV 비율, DTI 비율을 이용한다. LTV 비율과 뭘 이용한다고요? DTI 비율을 이용한다. 그러면 DTI는 DTI가 있고 신 DTI가 있고 DSR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거는 1번 DTI는 신규 주택에 대한 원리금을 산출하는 거고 DSR은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을 산출하는데 DTI나 신 DTI나 그다음에 DSR은 분모가 뭡니까? 소득 대비 비율이라고요. 뭐에 대한 비율이다? 그냥 DSR이든 DTI 놓으면 소득에 대한 비율이다. LTV는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비율이다. 계속 반복하세요. 자, LTV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 비율이고 DTI는 뭐라고요? 소득 비율이다. 소득에 대한 비율이다. 다시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비율이고 그 다음에 DTI는 소득에 대한 비율이다. 소득에 대한 비율이다. 자, 그러면 아까 융자가 났어요. 융자하면 뭘 곱하자? 저당 상수를. 되나요? 저당 상수는 뭘 구하는 거다? 원리금. 원리금을 알려면 균등 원리금을 알려면 뭘 이용한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 방금 이가 불러주는 이 공식은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익혀놔야 돼요. LTV 하면 뭐다? 부동산 가치 비율. DTI는 뭐다? 소득에 대한 비율. 이거를 계속 각인하면 돼요. 자, 순행가법은 할인행금 수지분수법은 두 가지 값을 이용한다 했어요. 자, 할인행금 수지분수법은 두 가지 값을 이용한다 했어요. 뭐와 무엇을 이용한다? 유입 현재 가치와 유출 현재 가치를 이용한다. 유입 현재 가치는 들어오는 거 수익 개념이고 유출 행각에서는 비용 개념이다. 그러면 순행가법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차감하는 거고 수익 진출은 나누는 거고 내부 순위는 같게 만든다. 가장 그 기본적을 계속 반복하면은 아주 쉬워져요. 이것만 빨리 생각나도. 자, 넘어갑니다. 자, 이까지가 우리가 투자론 끝났어요. 마지막에 했던 LTV 융자 가능 비율을 융자 가능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LTV와 DTI가 그 다음에 융자에 대한 저당 상수는 요게 부분이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감정평가에도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인지해요. 다시 한번 더. LTV 하면 뭐다? 부동산 가치에 곱하는 비율. 되나요? 그 다음 DTI 하면 어디에 곱한다? 소득에 곱하는 비율. 그래서 원리금을 산출해내는 거. 되나요? 그럼 융자하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을 산출한다. 되나요? 저당 상수하면 뭘 계산한 거다? 원리금, 균등한 원리금을 계산한 거다. 계속 반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감정평가론 들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론 들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론. 됐나요? 자, 감정평가론 하는데, 자, 안 되겠네. 이상하네요. 어제는 그렇게 정신이 좋더만 오늘은 이상하고 오후에는 날씨가 더운지 못 계세요. 자, 다시 쉬겠습니다. 다시 끌어서 하더라도 다시 쉬겠어요. 이 감정평가 우리 6문제 몇 문제? 6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시, 5시, 6시 반. 오케이?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